아까 선생님이 들었는데 6번부터 나가면 된다고 그래나 좀 6번부터 나가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앞부분을 선생님 적어놨어요. 이게 그 앞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어느 정도 까먹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니까 첫 번째가 이제 비동사였고 그 뒤에 일반 동사가 나왔었어. 그 다음에 현재형이랑 과거형 뭐 이런 거 묻는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에 부정문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중에 혹시 조금 더 공부하고 싶거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는 거 있을까요 혹시? 오늘 6번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돌아가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면 잠깐이라도 짚고 넘어갈게요. 앞부분 괜찮을까요? 네. 앞부분은? 그리고 이게 유닛 1은 굉장히 쉬워가지고 사실 선생님이랑 굳이 같이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일 거예요. 6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냥 앞에 부분은 안 하고 6번부터 할게요. 6번부터. 자, 일단 의문사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의문사라는 친구. 여기 써져 있어요. 의문사가 뭔지. 의문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딱 써져 있는데 이거 우리 한국말로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봤나요? 육하 원칙. 이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 육하 원칙이 되는데 영어에도 육하 원칙이 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름이 다르다. 그 이름이 바로 의문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의문사라는 단어에 대한 거리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냥 의문문이랑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뭐가 다를까? 우리가 그걸 배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부분에 있는 의문문 내용을 아주 짧게 가지고 왔어요. 아주 짧게. 일단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친구는 동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동사에는 익히 알듯이 세 종류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일동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어. 그쵸? 자 이제 비동사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면 비동사는 원형이 비인 동사예요. 비인 동사. 무슨 뜻이냐? 이제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 같은 거 배울 때도 투에다가 뒤에 동사 원형이 오기로 배웠었어요. 근데 그런 원형이 비인 동사를 우리가 비동사라고 불러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 is, are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 원형으로 돌리면 다 비가 된다. 그래서 비동사의 뜻은 원형이 비인 동사를 말해요. 일반 동사는 이제 나머지니까 잠깐 빼놓고 그럼 조동사는 뭘까? 조동사는 그치. 조동사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이제 선생님은 충격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충격을 받아야 암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는 살짝 비속어를 섞어서 이제 자존심 강한 찐따라고 외웠었어. 왜 자존심이 강한 찐따냐면 이 조동사라는 친구는 알다시피 힘이 매우 센 친구예요. 그쵸?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를 무조건 원형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조동사 뒤에 오는 일반 동사를 원형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데 왜 찐따냐면 혼자선 절대 못 써. 뒤에 꼭 일반 동사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친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은 강해서 본인의 의지로 뒤에 있는 친구를 원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의문문으로 넘어오면 사실 조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은 조동사를 앞으로 꺼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의문사랑 같이 쓸 이유가 없어. 물론 쓸 수 있기는 한데 거의 안 쓰는 추세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건 비동사랑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랑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일반 동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비동사는 비를 앞으로 꺼내고 주어를 써준 다음에 그 뒤에 왔던 그대로 써주면 돼. 근데 여기서 비 주의해야 할 건 수일치를 시켜야 되고 시제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수일치가 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의 맞아요. 맞아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우리가 동사에 s를 붙여줬었어. 그래서 is가 왔었어요. 비동사로 얘기를 하면 is가 왔었어. 이거 s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is가 오는 이거 수일치라고 부르는 거야. 3인칭 단수라 수일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시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과거 시제면 did를 쓴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시제도 맞춰줘야 되고 수도 맞춰줘야 한다. 그리고 일반 동사와 똑같아. 근데 일반 동사가 여기 있을 거예요. 1도 일반 동사 위치는 그대로 두되 앞에 두를 꺼냈었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두에도 수일치를 해야 돼. 3인칭 단수면 두 아니라 더즈라고 써야 돼. 과거 시제였으면 두 아니라 did라고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수일치랑 시제가 중요하다. 요게 의문문 앞부분이었어. 의문문 앞부분. 그럼 이제 의문사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근데 의문사 이거 여기 6개 있는데 6개 중에 혹시 모르는 거 있는 사람? 처음 보는 거라든지. 사실 그런 건 없죠. 이 친구들 다 많이 본 친구들이죠.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 how 어떻게, why 왜. 사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의문사 6개를 다 알고 있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나머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자, 일단 1번 where 나왔어요. where 무슨 뜻이지? 어디에? 그치, 어디에. 어디에 라는 친구가 있고 동사가 있고 여기 주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을 그럼 원형으로 썼으면, 원래 의문문이 아니라 제대로 썼으면 일단 you are 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게 됐겠지. 어디에 있었는지 뭐 in here 이렇게 하면 너는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where를 앞에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의문문을 배웠는데 비동사의 의문문 그냥 비동사 앞으로 꺼내면서 수일치랑 시제 맞춰주면 된다고 했어. 근데 그 앞에 그냥 의문사 where만 넣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다르냐? 다른 의문사 친구들은 다르냐? 다 똑같아. Your birthday 아마 주어였을 거예요. 여기 is 그냥 비동사야. 그냥 비동사. 그럼 이거는 원래 너의 생일이 지금 내일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 형사문을 썼을 때 my birthday is tomorrow 이렇게 있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두 명이 있어서 물어보는 걸로 만들다 보니까 is 앞으로 갈 거야. 그리고 이거 내 생일이 아니라 너 생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가 you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친구고 그 앞에 그냥 의문사만 붙여주면 된다. 의문사만 붙여주면 된다. 근데 이제 예외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살짝 이런 what time 이런 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요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줄게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됐고 why도 똑같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었던 거에 그 앞에 부연 설명이 필요한 의문사만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why does she has your book 이건 무슨 뜻이죠? 해석해 볼까요? Why does she have your book? 왜 그녀는 너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그냥 원래는 그냥 그녀는 너의 책을 가지고 있니? 였을 거야. 근데 거기에 왜라는 의미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왜라는 뜻의 의문사를 추가해 준 거예요. 다 똑같아요. how도 마찬가지고 who, whom, whose 이 친구도 다 똑같은 소리야. 근데 이제 who는 왜 3개가 되냐? 자,
who라는 친구는 사람을 나타내는 친구예요. 그치? 누구라는 뜻이잖아. 누구.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인칭을 앞에서 배우나? 바로 뒤에서 배우는데 인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 우리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인칭 대명사 뭐 하는 거냐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이런 거 옛날에 외웠을 거야. I, my, me, 아이. mine 이런 거 있잖아요. 네. I는 주격, my는 me는, my는 살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소유격, 그리고 이 친구는 목적격, 이건 소유 대명사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인칭 대명사 다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였어. 근데 who도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인칭 대명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who는 그냥 쉽게 주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who는 목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hose는 소유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라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who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영어에서 인칭대명사가 있듯이 사람을 가리키는 who는 인칭대명사에 의해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사실 who, whom, whose 이렇게 나오는데 whose는 쓸 때가 좀 있어. whose는 쓸 때가 좀 있어. 이거 I번 여기 볼게요. Whose bag is this? 이 가방은 누구의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방은 누구의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누구의 것이라는 의미를 추가해 줄 때 whose는 쓸 수 있겠지. 근데 사실 목적격 whom은 이제 안 쓰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괄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whom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많은 걸 배울 나이에 제대로 다 알고 가면 좋지만 사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모든 걸 다 잡고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whom은 목적격이다. who의 목적격이다. 딱 이 정도만 알고 응용하는 건 안 배우고 넘어가도 지장이 없어. 왜냐? 쓰질 않아요. 어디에서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whose는 근데 알아두면 나쁠 거는 없어. whose는 쓰는 경우가 조금은 있으니까. 근데 whom은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whom은 그냥 who의 목적격이다 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일단 쭉쭉 넘어가 볼게요. what,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예요. 의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 what 이라는 친구예요. what 무엇 딱 봐도 뭔가 목적을 물어볼 것만 같아요. 그쵸? 무엇을 할 거야? 살짝 이런 식으로 목적을 물어보는 것 같은 이 what은 왜 중요하냐? what은 주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다른 친구들 아까 계속 똑같은 말이라서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의문문에 의문사만 붙였었어. 일반적인 의문문에 의문사만 붙였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의문문에 의문사만 추가한 형태였어. 근데 여기서 우리 what이라는 요 친구는 스스로 주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스스로 주어가 될 수 있는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 의문사가 주어로서 일한다. 여기 써있죠. 의문사가 주어로서 일한다. 그래서 주어가 what이 돼. 이 말은 주어가 없어도 올바른 문장이 된다는 올바른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이 나올 때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왜냐? 주어가 없거든.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으면 이건 주어를 어떻게 가지고 해석을 할까 또 많이 헷갈리고, 문법 문제에서는 사실 선생님이 자주 말하지만 해석을 염두에 두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나는 이 문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 근데 what이라는 친구는 그걸 조금 벗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건 주어가 what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what이라는 친구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이 what happen 이거 무슨 일이니? 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니? 주어 없이 쓸 수 있다. 근데
주어가 이씨 쓰일 수도 있어서 헷갈리는 거야. 여기 5번도 보면 사이즈가 아니 you가 주어고요. 여기 뒤에도 this strange thing 이 친구 주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어가 있는데 지금 주어가 없이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what은 특이점이 있는 친구라는 거. 그리고 which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아까 선생님이 한국말로는 육하 원칙이라고 했어. 육하 원칙 6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6개가 있다는 뜻인데 영어에서 뜬금없이 한국말이 없는 7번째 친구가 등장했어요. which라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의문사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친구가 많은데 사실 의문사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이 친구 일단 의문문인 거 확인했어. 물음표 있어. 의문문이야. 의문문인데 바로 앞에 동사가 아니라 이상한 친구가 있어. 그럼 이 이상한 친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의문사가 되는 건데 이 친구의 뜻 어느 것이라는 뜻이야. 어느 것. which A or B 하면 A랑 B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니? 어느 것을 택하니?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which의 명사 하면 어느 뭐가 된대. 그래서 P번 보면 P번 which do you want? 어느 걸 너가 원해? 어느 걸 너가 원해? 하고 여기서 물어봤어. 여기 사실 물음표가 있는데 우리가 2번 써주는 걸 영어에서 굉장히 싫어해서 생략을 해준 거예요. tea or coffee 하면 차랑 커피 중에 넌 어느 것을 원해? 이 어느라는 친구가 한국말이 없어서 의문사가 아닌 줄 착각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의문사인 근거 아까 선생님 말해줬죠.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 문장에서 바로 앞에 동사가 아니라 다른 친구가 있으면 다 의문사라고. 근데 그러면 웨이도 동사가 which, way 이렇게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해 줄게요. 여기 아까 위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which way 했어. 그럼 어느 길이야. way는 길이니까. 어느 길, 이 버스 스탑 하면 뭐죠? 정류장. 응, 그치.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은 어느 길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버스 정류장은 어느 길이니? 이제 질문을 해준 것처럼 의문사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의문문에 앞에 뭐 하나만 붙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when 나올 때도 what time 이런 게 나왔어. what time 나왔고 여기도 쭉쭉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how long 이런 거 나왔고 how much 이런 거 나왔어요. 아까 여기도 whose bag 나왔고 what size, which way 이런 게 있어. 그럼 이런 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 의문사를 배우는 거니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우리 동사 주어 있는 친구가 의문문이었어. 그쵸? 의문문만 해석을 해볼까요? 의문문. 지금 도착했니? 응. 도착했니? 라는 뜻이야. 도착했니? What time? 언제 혹은 몇 시에. 그니까 사실 이 친구들은 개념이라고 할 게 없어. 개념이라고 할 게 없고 의문문 그냥 있는 의문문에다가 앞에 있는 부가적인 뜻을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how. 이 how라는 친구가 사실 이렇게 정말 많이 쓰여요. 그냥 how만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 how 감탄문 이런 것도 보면 알겠지만 how라는 친구가 굉장히 그냥 이렇게 어떻게 란 뜻이 있고 얼마나 란 뜻이 있어서 감탄사로 많이 쓰여요. 감탄사로 쓰이는 how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I번 보면 how long does it take? does it take만 잘라서 의문문 부분만 잘라서 해석해 보기로 했어. 의문문 부분만 잘라서 해석을 해보면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그것을 가져가니? 그거 does it take 하면 이제 take의 뜻이 사실 겁나 많죠. 그래서 의역을 해야 돼. 근데 long이잖아. 오래 걸리다. 얼마나 걸리? 거기에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니?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 왜냐? 선생님이 그냥 의문문에다가 의문사만 붙는 형태가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의문문 부분의 뜻을 부가해서 해석하기만 하면 된다. 아니,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의문사라고 할 것의 문법적인 의미, 우리가 이게 문법책에서 나오는 거니까 문법적인 의미를 알아야겠죠. 문법적인 의미를 이제 설명해 줄게요. 여기까지 다 왔으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형태로 쓴대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형태로 쓴다. 여기서 중요한 거, 동사도 존재하고 주어도 존재를 해야 돼. 주어도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순서가 무조건 의문사가 제일 앞에, 그 뒤에 동사, 그 뒤에 주어가 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술형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 이상 오지선다를 할 거야. 5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틀린 거든 맞는 거든. 그러면 우리는 순서가 가장 많이 헷갈려. 왜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Who are they? 걔네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순서를 알고 있지 않으면 Who they are, 이게 틀린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줄 모른다는 거야. 이게 왜 틀렸어? 동사가 앞에 와야 되는데 주어가 더 앞에 와버렸어요. 사실 이런 게 제일 많이 헷갈려요. 우리는 문제를 풀 거니까. 이건 문제를 풀 거니까. 그러니까 의문사 뒤에 동사가 오고 주어가 와야 된다는 걸 꼭꼭 기억하기. 이게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의문사의 의미는 이 동사 주어가 사실 의문문이잖아. 이 의문문의 뜻을 부가해준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what이 어려운 거야. 왜냐? 여기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what happened가 맞는 말인데 what you happened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 말이겠죠. 근데 사실 해석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문사에서는, 의문문 문제에서는 이렇게 위치가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동사에는 수일치, 시제 맞추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순서랑 수일치랑 요게 됐는지, 수일치랑 시제가 잘 맞게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좋다.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이제 이 위치라는 친구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문장 중에 그런 것도 있어. Which one do you like? 어느 걸 좋아하니 너는?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이런 식으로 위치가 은근히 많이 나와. 근데 한국말에 없어서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치도 의문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나머지 어려운 거 없죠? 괜찮죠? 네. 그럼 이제 엑서사이즈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이제 문제에 들어왔으니 적용을 해봐야겠죠. 사실 적용이 제일 어려워요. 영어에서는. 자, 그럼 이제 적용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법을 알려줄게. 의문사 문제가 나왔어요. 의문사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의문사를 고르는 문제가 딱 나왔어. 그치, 맞아요. 대답을 먼저 봐야 돼. 대답. 자, 1번의 대답을 볼게요. 마틴 did. 마틴이 했대. 그러면은 누가 했는지를 물어봤겠지. 네. 누가 했는지. 그럼 여기다 who 써줘야겠죠.
자, B번. B번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거 타일랜드. 맞아요. 타일랜드, 타이라는 뜻이야. 타이.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나라 이름이 나왔어. 그럼 나라 이름이 나왔는데 아직 이것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요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from 왔네. from. 그럼 어디에서 왔니? 뭐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 왔니? 그럼 여기다가 where 적어주면 되고. 참고로 2번 뜻은 바나나는 어디, 이 바나나는 어디에서 왔니?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3번 대답. yesterday, 어제라고 했어. 어제라고 했으면 여긴 뭐가 와야 될까? when. 그치. 자, 4번에 보면 because I didn't feel well 왔어요. 근데 해석을 내가 다 못하겠어도 여러분 because 정도는 알죠? because는 뭐예요? 때문에. 그치? 뭐뭐 때문에 란 뜻이야. 때문에면 여기 뭐가 와야 될까? 4번에는. why. 그치? 왜 했어?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렇게 오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A book and CD. 여기까지는 그냥 책이랑 CD래요. 이거까지는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때서야 질문을 보면 된다. 질문 Did you buy? 여기는 뭐 써줄까? why. 뭐라고요? why. What. 그치? What. 무엇을 너가 샀어? 그랬더니 나는 책이랑 CD를 샀어 하고 넘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buy bus. buy 여기서 무슨 뜻일까? 맞아. 뭐뭐로라는 뜻의 buy로 쓰였어요. 그래서 버스로 학교에 어떻게 가니? 나는 버스를 타고 가. 버스로 가. 그래서 우리가 응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응용을 할 때는 일단 대답을 먼저 확인하기. 그리고 대답으로 조금 애매하면 질문을 보러 가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이런 문장을 완성하는 친구가 나오면은요, 문제를 풀 때 천천히 이 친구가 뭔지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더 데스크 일단 명사예요. 그쵸? 명사. 북, 이 친구 명사야. is 동사예요. whose 의문사야. 의문사. on 이거 전치사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의문사가 있는 이런 질문, 의문문을 만들라는 거네. 그럼 제일 먼저 일단 의문사가 오기로 약속을 했었어.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명사가 두 갠데 우리 이 친구를 whose 뒤에다가 써줄지 아니면은 동사가 오고 써줄지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whose라는 게 아까 무슨 뜻이었어? 누구의 것 하는 소유격이었어. 소유격. 네, 소유격의 특징은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누구의 얘를 여기서는 book이니까 whose book, 누구의 책 이렇게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꼭 오게 돼 있어. 그래서 whose book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사 와야겠지. 의문문의 순서에 따라서 is 왔어. 그러면 이제 명사 하나랑 전치사 하나 남았는데 전치사가 제일 뒤에 오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전치사가 제일 뒤에 오는 친구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뒤에 주어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뭘까? on이 들어갈까? on이 안 들어갈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야? 뭐야? 깜짝이야. 2차전. 이거 원래 이랬어. 됐다. 됐다.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여기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선은 문제 없어요. 아 그래요? 저거는 잠깐이네. 맞아요. 오케이 일단 누구의 책이니 하고 남은 게 on 위에라는 뜻이고요. 더 데스크 하면 책상이에요. 그럼 책상 위에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on 더 데스크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ose 나오는 게 원래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만 문제를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prefer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네? prefer 여기 2번에 있는 거. 준비요? 프리페어. 아, 그건 프리페어. 프리페어 뭐? 선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선호하다. 위치 의문사고 you 아마 주어일 거야. 그치? 명사라고 써도 되고요. 두 동사예요. 그쵸? 그럼 이건 쉽다. 그치? 위치 의문사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사가 오기로 약속을 했었어. 동사 약속대로 오고 그 뒤에 주어 오고요. 그 다음에 pref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냥 의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너는 어느 걸 더 선호해? 파스타 또는 피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둘 다 같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명사 있어, 동사 있어, 또 명사 있어, 동사 있어, 그리고 여기 의문사 있어요. 의문사 있어. 근데 이렇게 명사가 두 개면은 보통 의문사 뒤에 명사 하나가 온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써줬어. what. 그럼 이제 여기서 주어를 생각해보는 거야. 주어가 you일까 movie일까? you가 주어겠죠. 그럼 you가 주어가 아닌 걸로 movie. 어떤 영화가 그 뒤에는 똑같이 did 오고 또 you 오고 watch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에이미랑 어떤 영화를 봤니? 이렇게 하면 돼요. 에이미랑 어떤 영화를 봤니? 요거 문제 하나만 풀고 그 끝난 시간부터 10분 쉴게요. 자, 그 다음에 often 이건 뭘까? 자주. 자주. 빈도부사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 빈도부사야. 빈도부사. 두 동사예요. your hand 이거 명사. how 의문사. you는 이 친구는 명사야. was 동사예요. 자, 그럼 이제 볼게. 의문사 일단 제일 먼저 써줘야겠지. 의문사를 제일 먼저 써줄 거예요. 근데 참 빈도부사의 위치 외우고 있는 사람? 조비디랑. 그치. 조비디 일동 앞이었어요. 근데 지금 동사를 쭉쭉쭉쭉 보니까 어쨌든 일반 동사야. 그럼 앞에 와야겠네. 그쵸? 앞에 와야 돼. 일반 동사 제일 앞에 often. 그 다음에 do가 올 거니까 do가 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주어 찾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주어 찾기를. 근데 지금 동사가 do로 왔어요. 동사가 do로 왔으면 주어가 뭘까? You. 그치. 왜냐? your hands가 와도 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하여튼 일단 써놓고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was 오는 거지. 동사 그대로. 그 다음에 your hands. 보통 you가 목적어 자리에 잘 가지 않아요. you가 목적어 자리에 잘 가지 않아요. you가 목적어 자리에 갈 때는 뭐 I love you 이런 거 쓸 때 목적어 자리로 가는데 이런 의문사 문장에서 you가 나오고 이렇게 다른 친구가 나오면 보통 you가 이제 의문사의 주어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의문사 단원인데 사실 의문사가 그렇게 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까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거 의문사, 동사, 주어 형태로 온다는 거 그리고 동사랑 주어는 의문문이다. 의문사는 의문문의 뜻을 첨가해준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동사는 특히 수일치해야 하고 시제도 맞춰줘야 된다. 이것까지만 알고 이번 단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쉴게요. 104요? 네, 104쪽이요, 104쪽. 104. 자, 그럼 이제 할게요. 자, 우리 독해는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좋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먼저 봐볼게요. 일단 제목 나왔어. 제목 나오는 문제는 이따 문제 풀면서도 알려주겠지만 핵심 내용을 찾아라예요. 핵심 내용.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모든 핵심 내용을 가진 것만이 제목이 될 수 있어. 조금 설명을 예시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나의 일기야. 이 내용이 내 일기. 근데 내가 일기에다가 일단 나는 오늘 파마했어요. 이제 파마 했음. 뭐 집에서 잠.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놨어. 이 글에다가. 그럼 제목은 내 일기가 돼야 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만약에 제목이 오늘 파마한다 이면 틀렸다는 소리야. 왜냐? 집에서 잤다는 내용을 내가 써놨는데 집에서 잤다는 내용이 제목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은 포괄적이어야 돼. 이 내용에 담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걸 제목으로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핵심 내용 그냥 주제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 주제를 고르세요. 그러면 나의 일기, 내 일상 이런 거나 뭐 오늘 파마한다, 집에서 잔다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제목을 고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했던 모든 거, 쓰여있던 모든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적어 주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보면서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장이 들어갈 위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 읽고 이 친구를 먼저 읽을 거야.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고를 거예요. 일단 지금은 아직 읽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거 TF 문제 나오면은 그냥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해. 만약에 얘가 F야 이렇게 틀렸으면 뭐가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모든 과목에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를 꼭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서술형은 뭐 그닥 중요한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러면은 천천히 시작을 해봅시다. 이 친구 근데 딱 보니까 V 스티치 나오고 옷의 형태 이런 거 나오니까 옷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쵸? 옷에 관련된 내용. 자, most 하면 무슨 뜻일까? most.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맞아요. 가장 많은 이란 뜻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라는 뜻으로 바뀌어. 대부분의. 그럼 대부분의 people, 사람들은 우리 동사 찾기를 계속해서 하기로 했는데 첫 문장에 동사가 될 만한 걸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가 될 만한 거. 첫 문장에서. 그 뭐지? 원? 온. 이 친구가 동사야. 사실 이 친구는 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 동사로 쓰이면은 가지다 라는 뜻이 돼. 원래 내꺼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own 하면. 근데 가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데 at least가 하나야. at least, and least 무슨 뜻일까? 적어도. 그치. 적어도 한 가지에 comfortable 하면은 편안한 sweatshirt 하면 스웨트 땀이에요. 땀. 셔츠 옷이죠. 그럼 이 친구
땀 옷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의역한 걸 보니까 맨투맨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맨투맨이래, 맨투맨.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원 한 개의 편안한 맨투맨을 가지고 있대. 바로 however가 매다 꽂혔어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 우리 분위기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일단 however 어쨌든 반전이 됐어요. few는 무슨 뜻일까? 적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없는이 어느 수준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중국 인구 중에 갑자기 백인이 태어날 확률 이 정도로 얼마 없는 거야. 중국 사람 중에 갑자기 백인이 나올 확률 이런 것처럼 진짜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적은 거예요. few는. few는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이야. 참고로.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few 거의 없어. 그냥 없는 거야. 사람들 거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반대가 됐죠 지금. 그럼 얼마 없는 사람들은 notice 무슨 뜻이지? 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의식하다라고 쓰였어. 의식한데 더 triangle shape 삼각형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을 의식을 한대. just 여기서 꼭이라는 부사로 쓰였어요. below는 아래에예요. 아래에. 여기 칼라 나왔는데 이 목에 있는 카라 알죠? 카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 바로 아래, 꼭 아래에 붙어있는 삼각형 모양을 의식하지 않는데 이제 책에 보면은 삼각형 모양을 확대해 놓은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삼각형 모양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의식한대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모양 삼각형 모양이죠. 이 모양은 동사 on the very first. 여기 the very first 이 친구 수거처럼 쓰이는 동사인데요. 수거처럼 쓰이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최초의란 뜻이야. 최초의. 이 모양은 최초의 맨투맨. 그러면은 우리 보통 비동사를 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이다, 그쵸? 그러면은 이 모양은 최초의 맨투맨이다? 살짝 이상한데, 그쵸? 이 삼각형 모양이 최초의 맨투맨일 수는 없잖아. 네. 그럼 비동사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네, 뭐가 있다. 맞아. 그래서 이 맨투맨, 이 최초의 맨투맨에도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 비동사가 이다란 뜻도 있고 하다란 뜻도 있고 뭐뭐에 가다란 뜻도 있고 사실 비동사도 뜻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여기서는 있다라고 쓰였어. 있다. 그래서 비동사도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최초의 맨투맨에도 on에도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있었다. In the fashion industry. industry 하면 산업이에요. 산업. 그래서 패션 산업인에서 그것은 종종 called 불린대. 여기 보면 요 친구 sometimes 이 친구 아까 말했던 빈도부사 중에 하나예요. 그쵸? 네. 빈도부사. 근데 이 친구의 위치는 조, 비, 뒤, 일, 동, 앞이라고 했어. 근데 보통 웬만한 경우에 동사는 하나가 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비동사도 있고 called도 동사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뭘까? 빈도부사의 위치는 완벽히 지켰어요. 그쵸? 비동사 뒤에 왔고 일반 동사 called 앞에 왔어. 이 친구는. 분사? 그럼 called가 분사인 걸까? 분사일 수도 있어. 이런 문장 구조들이 우리에게 두통을 유발해요.
나중에 가서도. 자, 근데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괜찮을걸? 이 부사인 친구들은요, 빈도 부사도 어쨌든 부사잖아. 부사인 친구들은 위치가 자유로워요, 원래. 빈도 부사가 아니고서야. 그런 말은 없애도 상관없어. 사실 문장을 성립시키기에 무리가 없어요. 해석하는 데는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그러면 이 친구를 지워볼게. 원래는 지우면 안 되지만 지웠어. 그럼 it is cold, 이 친구 뭐예요? 수동태네. 수동태네. 우리가 이렇게 부사 친구들이 자유롭게 난입하는 바람에 해석을 할 때 혹은 문법 문제를 풀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부사는 지워놓고 문법 요소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이 친구 수동태로, 그래서 불린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불린다.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짐을 당한 거죠. V스티치라고 불린대요. 패션 산업에서 이 친구들은 V스티치라고 불린다. 여기 그대로 또 뒤에 수동태 나왔네. is made. 그쵸? 그것은 만들어졌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어려운 단어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잘라놓고 보면 해석이 쉬울 수 있어. 이렇게 잘라볼게요. 스트레치, 이거 뭘까? 스트레치. 보니까 뭔가 스트레칭 할 때 쓰이는 그거 같아요. 근데 스트레칭은 몸을 어떻게 하는 거야? 쭉쭉 늘리는 거야. 그치? 몸을 쭉쭉 늘리는 거야. 그리고 able이라는 뜻은 알아두면 좋아요. able은 무조건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스트레치, 아까 몸을 쭉쭉 피는 거라고 했어요. 피는 게 가능하다. 잘 생각해보고 조금만 유식한 단어로 바꿔보니까 신축성이 있구나. 이 V 스티치는 신축성이 있는 메테리얼 하면 물질이에요. 물질. 신축성 있는 물질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졌어. like 하면은 전치사로 쓰인 like는 뭐뭐처럼 이런 뜻이 있죠. 선생님 그러면 그 뭐지? 그거는 뜻이 뭐예요? 이 친구가 이제 의역을 하면 신축성 있는. 신축성 뭔지 알죠? 옷이 잘 늘어난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뜻을 모르겠으면은 아는 거 조금 조합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완벽한 뜻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늘어나는 게 가능한 뭐 잘 늘어나는 물질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신축성 있는 물질이라는 게 완벽한 해석이고요. 근데 모처럼 하고 나왔는데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또 어려운 단어가. 이 친구도 나눠볼게요. 웨이스트랑 밴드로 나눠볼게. 밴드는 그냥 밴드예요. 그쵸? 밴드. 웨이스트 뭔지 아는 사람? 신체요. 신체에 있어. 웨이스트 허리예요. 허리. 단어 열심히 외워야겠지. 그쵸? 허리예요. 그럼 허리 밴드. 허리 밴드 뭐 허리띠 뭐 이런 뜻이겠죠. 허리 밴드. 허리 밴드처럼 신축성 있는 물질로 만들어졌대. On a pair of shorts. shorts 하면 바지. 하나의 바지, 한 벌의 바지에 있는 허리 밴드처럼 신축성 있는 물질로 만들어졌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At first 하면 처음에. extra는 뭘까? 여분. 그치. 이 여분의 조각. 옷. 그래서 옷의 이 여분의 조각. 이 여분의 조각은 head가 동사겠지. 가진다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할게요. 가진다. practical, 실용적인 목적을. 단어가 너무 어렵죠.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 옷의 여분의 조각들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졌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대.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우리 아까 여기까지 읽고 다른 문제에 있는 거 읽기로 했었지. 1번 전에서
1번 전에 자 볼게. due to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due to. 두 개? due to는 뭐뭐 때문에 란 뜻이에요. 때문에.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하기. improvement, improve 향상시키다 란 뜻이야. improvement면 그럼 명사형이 된 거니까 향상이겠지. 향상. 퀄리티는 질이에요. 품질. 스포츠웨어 운동복이지. 운동복. V스티치는 V스티치고 necessary 하면은 필요하다라는 뜻. 자, 단어 다 설명했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운동복의 품질 향상 때문에 운동복의 품질이 올라갔기 때문에 V스티치는 longer 하면 오래잖아. 오래 필요하지? 않았다. 오래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거야. 이제 필요 없어졌다는 거야. 우린 여기서 어떤 거를 깨달을 수 있냐면, 자, 운동복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운동복이 향상이 됐대. 그럼 운동복이었다는 설명이 앞에 나왔어야겠지. V스티치. 운동복이 향상이 돼서 이게 없어졌대. 그럼 운동복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V스티치가 없어졌다니까 뒤에서 또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스웨트셔츠 이거 아까 맨투맨이라고 했어. 맨투맨은 exercise clothing 운동복이었대.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럼 1번은 아닌 거야. 왜? 앞에 운동복이었다는 설명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2번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부터 확인할 거는 운동복이라는 건 나왔으니까 이제 뒷부분에 이제 다시 나왔다라는 말은 없어야 돼. V스티치가 나왔다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게. 2번 뒤에 사람들은 sweat 땀 흘렸다 동사로 쓰였어요. sweat 땀 흘렸어. a lot 많이.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렸어. when 뭐뭐 할 때라고 쓰이는 접속사라고 했어. 그래서 그들이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렸어. 그리고 더 스웨트 이거 명사인 거 알겠어요? 아까 스웨트 동사로 쓰였는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 그래서 그 땀은 그 뒤에 동사 makes 만든다. 그 땀은 만든다. 옷을 왜 젖게 만들어. 그리고 uncomfortable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치, 불편한. 선생님이 옛날에 저번 시간에 and를 설명하면서 and는 등 위 접속사라고 했어. 똑같은 거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거. 그럼 이 친구 불편한이라는 형용사야. 거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앞문장에 and 전에 있는 앞문장에 형용사가 있어야 돼. 그 형용사 여기 나온 wet 젖는 형용사로 쓰인 거 알겠나요? 옷을 젖게 하는 거라 그래.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clo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wet이 여기서 형용사인 거야. 그래서 이 uncomfortable 이 친구가 clothing을 똑같이 수식하고 있다. 등 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나. 운동할 때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나. 그리고 그 땀은 만들어. 옷을 젖게 만들고 또 옷을 불편하게 만들어. 오케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알겠죠? and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옷을 불편하게 만들었대. 오케이. 아직까지 근거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더 V스티치, 여기 V스티치가 한 번 더 나왔네요. 근데 아까 이 친구 V스티치 이제 필요 없다고 하고 끝났었어. V스티치가 일단 한 번 다시 나왔어요. V스티치는 가지고 있었어. 엑스트라, 여분의 메테리얼,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분의 물질. that,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여분의 물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soak 하면 흡수하다 라는 거예요. soak up 하면 흡수가 된 거지. 흡수하는. sweat, 땀을 흡수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 V스티치는. 그리고 여기 또 and가 나왔다. and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오는 친구 reduced 하는 동사 왔어. reduced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줄이다, 감소시키다. 줄였어. 동사가 왔으니 이 친구는 여기 soaked랑 같은 친구겠지. 그래서 discomfort, 이거 아까 어디 갔어? uncomfortable이랑 비슷한 똑같은 뜻이에요. 불편함, 뭐 불쾌한 이런 뜻이야. 불쾌감. 그래서 이 친구 다시 해석해보면 V스티치는 여분의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여분의 물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땀을 흡수하는 여분의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불쾌감을 줄이는 여분의 물질도 가지고 있었어. and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붙는 거예요. and 때문에. in addition, 게다가 그것은 allowed, 허락했대. 허락하다. 사람들이 to put 하도록 허락한 거야. to put 하도록. put 하면 넣다 라는 뜻이 있죠. 넣다. 그래서 사람들이 넣도록 허락을 했대요. 그들의 머리를, their head, 그들의 머리를 through는 통하여, 그 카라를 통하여 그들의 머리를 넣도록 허락했대요. more easily 하면 더 쉽게. 그들의 머리가 더 쉽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줬대. V스티치가. V스티치가 지금 세 가지 일을 했어요. 땀을 흡수하고 불쾌감을 줄이고 또 머리를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했어. 그러나 많은 회사들은 still, 여전히 include 하면 포함하다, 포함시키다. 그래서 포함시키고 있어. 이 삼각형을, V스티치 말하는 거죠. 이 삼각형을 포함시키고 있어. as a classic design feature, 특징. 디자인이고, 클래식, 고전적인. 그래서 이 고전적인 디자인 특징으로서 이 삼각형을 여전히 포함시키고 있다. 선생님 but many 컴퍼니, 이게 회사들. 내용은 이해가 되죠.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맨투맨에 어쨌든 삼각형 모양인 V스티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가 어떻게 돼서 사라지게 됐는지, 왜 처음에 만들었는지, 얘가 뭐가 좋은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자, 그럼 일단 2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우리가 2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1번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 우리는. 왜냐? 운동복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지 않았거든. 2번부터 가능하다. 2번부터 가능한데 이제 쭉쭉쭉쭉 보면 우리가 또 아까 뭘 찾았죠? V스티치가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았대. 그럼 뒷부분엔 V스티치에 대한 설명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2번 뒤에 있는 문장 V스티치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치? 땀을
그래서 젖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었대. 그리고 3번 뒤에 있는 문장이 V스티치는 그걸 흡수해주고 불쾌감을 줄여줬대. 그럼 2, 3번 일단 아니겠다. 2, 3번 아니겠다. 그리고 게다가 허락했다. 그 머리를 더 쉽게 넣게 허락을 했대. 4번도 아니겠다. 계속 V스티치 찬양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찬양이 끝나야 이제 필요 없다라는 말이 나오겠지. 이제 필요 없어. 그럼 5번에 넣어볼게요. 이제 V스티치 필요 없어. 그런데 많은 회사들은 아직도 이걸 고전적인 디자인 특징으로서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중간에 찾아 넣는 문제들은요, 해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얼마나 정보를 뽑아내는지가 더 중요해요. 얼마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정보, 운동복이라는 단어의 등장. 우린 지금까지 운동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일단 운동복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겠다. 그리고 또 V스티치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 그럼 뒷문장에 V스티치에 대한 칭찬은 적어도 없어야겠다. 이 정도 알고 들어가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 자, 오케이. 그럼 1번 같이 봐볼게. 핵심 내용을 모두 담은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야. 단 하나도. 자, 일단은 맨투맨이라는 거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치? 맨투맨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계속 V스티치에 대해서 계속 말했어. 요 두 친구가 빠진다면 사실 제목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일단 하나씩 찾아볼게. 자, 1번 맨투맨 V스티치 둘 다 없어요. 2번 스웨트 셔츠. 일단 맨투맨 나왔어. 그리고 트라이앵글? 이거 V스티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일단 둘 다 가지고 있네. 그리고 3번은 맨투맨은 가지고 있어요. 맨투맨을 가지고 있는데 V스티치가 없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또. 왜냐? 제목은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웨트 솔루션 4번을 보면은 맨투맨 나왔어요. 맨투맨만 나와서는 정답이 될 수 없어. 자, 여기 보니까 운동복 뭐 이상한 거 나오는데 이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2번이야. 실제로 수능에서도 해석을 해서 풀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다 이렇게 핵심 내용 뽑아서 핵심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으로 판단을 해. 사실 해석을 하면 더 헷갈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1번부터 사실 해석을 해줄게. 자, 1번 materials 이거 계속 나왔었는데 material 이거 물질. 그치, 물질이야. 컨트롤 하면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땀을 조절하는 물질. 자, 2번 왜 맨투맨이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가? 자, 3번은 어떻게 들어갔죠? 어떻게 맨투맨이 invented 발명되었나? 4번 스웨트 솔루션 땀의 해결책. A new sweat shirt. 새로운 맨투맨. 5번 가장 패셔너블한 운동복. 뭐 유행하는 운동복. 자, 사실 해석을 다 적어놓고 보니까 더 애매하죠. 이거의 제목이 뭘로 들어가야 될지. 3번 해석 다 해주세요. 3번은 어떻게 맨투맨이 invented 하면 발명하다예요. 근데 was invented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발명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맨투맨이 발명되었는가? 1, 2, 4번 1번 물질이라고 했어요. 메테리얼 물질. 컨트롤 하면은 조절하다예요. 그래서 땀을
조절하는 물질, 땀을 조절하는 물질. 1, 2, 4번이요? 2번은 왜 맨투맨이 have 가지다 트라이앵글스 하면 삼각형. 그래서 왜 맨투맨이 삼각형을 가지고 있나? 4번은 이제 땀 솔루션 하면 해결책이잖아요. 땀의 해결책 새로운 맨투맨.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다 해봤어요. 해석을 다 됐어. 일단 문제는 이걸 해석을 다 할 수 있느냐부터 문제. 그치? 이 선지를 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어찌저찌 해석을 다 했다고 쳐도 사실 해석이 되고 나면 더 정답이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 문제는 일단 핵심 내용을 뽑고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 사실 나는 이거를 만약에 해석을 해서 풀었다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번을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 땀을 조절하는 물질 V스티치잖아. V스티치잖아. 여기서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정답이 1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맨투맨도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까. 얘가 맨투맨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맨투맨을 빼놓으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나의 일기 파마했고 잠을 잤는데 파마만 들어가 있으면 제목이 될 수 없다고요. 잠만 잤다도 제목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이 정답같이 보이지 않지만 영어 문제는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핵심을 뽑아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3번 한번 해볼까요? 1번은 뭘까요? F. F. 왜 F야? 신속성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그치. 이제 공부를 할 때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꼭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틀렸는지. 자, 2번은 뭘까요? T요. 맞아요. 2번은 T예요. 요거 그래서 언급된 V스티치의 기능 두 가지를 우리말로 쓰는 거는 굳이 같이 안 해봐도 할 수 있죠. 여기 다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게 선생님이 굉장히 쉬울 줄 알고 처음에 사진을 찍고 수업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지문도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늘 말했듯이 사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해석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어렵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문제에 이렇게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해. 부딪혀 보는 게. 그리고 사실 나중에 조금 더 문제만 풀어야 될 시기가 온다면 이런 문제도 본문을 안 읽고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문을 안 읽냐? 선생님이 이걸 뽑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문을 안 읽고 풀 수가 있어? 그럼 잘 골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찾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단어 찾기. 자, 일단 맨투맨이 겁나 많이 나와요. 그쵸? 맨투맨이 겁나 많이 나와. 그럼 맨투맨 없는 애들은 정답이 아니겠구나. 맨투맨으로 낚시를 했을 테니까. 내가 출제자였으면 맨투맨으로 낚시를 했을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맨투맨과 차별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2번 보니까 여기 삼각형이라는 게 하나 등장해. 그치? 삼각형. 그리고 이건 그냥 맨투맨이 발명된 거야. 맨투맨 말고 다른 건질 건 없죠. 그리고 보면 솔루션, 해결책이래. 그러면 여기 본문에 삼각형이 나오는지 해결책이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수능을 보면 한 문제에 이런 지문 나오는 거를 2분 만에 하나씩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언제 다 해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형이 나오는지 해결책이 나오는지 찾아보면 되겠네 하고 왔더니 쭉쭉쭉쭉 보니까 바로 삼각형이 나와. 이러면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이 사실 2번이 정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다고 겁을 먹지 말란 뜻이에요. 사실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해석이 너무 어렵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스킬을 연습하면 되니까
그런 거를 연습해 보면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나요? 어려운 거 있나요? 괜찮아요? 그러면